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 행정학 인사행정 파트 마지막 네 번째 4주차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볼게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내용은 사기와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이 행정학 시간은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정학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세부 영역으로서 인사행정이 무엇인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역관제 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웠고요. 실적제, 역관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대표관료제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사행정론에는 사실은 15주 강의가 들어갈 만큼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직위보수, 직위분리제로 갈 것인가, 계급제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있는데, 제가 남은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으로 선택한 것이 사기와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실현하는 게 공무원의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공익을 더 열심히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사기라고 하죠. 근데 혼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기의 의의, 동기부여 이론, 또 사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기라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 의욕 또는 일을 하려는 동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가 높아지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즉 공익 실현, 동일한 투입에 대해서 공익 실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와 동기부여는 어떤 관계인가? 교과서에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사기가 높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또 동기부여가 높을 때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은 이제 동기부여가 잘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동기부여와 사기는 서로 상관관계를 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사기라는 개념이 이제 좀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기라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욕구 이론 또는 동기부여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조직의 사기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조사할 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동 이동률, 결근율, 지각률, 퇴직률, 고충 처리율,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노동 이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직장에서 일하기 싫다,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결근율이 높아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수업이 재밌으면 출석률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재미없으면 결석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사기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태도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떠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 하여튼 기대 이론을 통해서 설문조사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기, motivation 또는 motive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활성화시키고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부여가 잘 되면 그 모티브가 올라가는 거죠. 일하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motivation, motivated,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면 생산성, 즉 공익이 더 잘 실현된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이론에는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뉩니다.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태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내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이 내용 이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기부여가 그냥 완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절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내용 이론을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 무엇이 우리 행동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드는가 또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걸 자극하면 개인의 행동이 변하는 것일까. 이 내용에는 서양 이론에서는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 이런 내용도 묻고 요거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 이론에 가장 먼저 생긴 이론은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의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무슨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인간의 기본 욕구는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로부터 최상위 욕구로까지 순차적으로 욕구가 채워진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피지컬한 생리적 욕구, 즉 육체적이고 생물적인 욕구, 즉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음식, 먹을 것, 집, 이런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인간에게 떠오르는 욕구는 세이프티, 안전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3일을 굶었으면 저 철조망을 넘어가서 뭘 훔쳐먹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3일을 굶었으면 안전보다는 생리적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안전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굶어 죽느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애정 욕구, 쪽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는데 소셜에 관련된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사랑,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가족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안에 존경의 욕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명예를 존중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욕구로 머슬로우가 이야기하는 것은 self actualization, 그래서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성숙시키고 능력을 발휘하려는 욕구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아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학교 시절까지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이런 정도까지 되고,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머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더퍼라는 사람은 이 5단계를 3단계로 줄여요. 그래서 여기 머슬로우하고 엘더퍼를 비교해 봤지만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 욕구 중에 물리적 안전 욕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존재 욕구, existence,
이죠. existence. 그리고 안전 욕구 중에 대인관계 안전하고 애정 욕구,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요 욕구를 관계 욕구. 그래서 relatedness 그래가지고 관계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아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growth 그래가지고 성장 욕구. 그래서 ERG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need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 욕구로 재편한 사람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게 욕구 단계론은 한 방향으로만 물이 차듯이 밑에 욕구가 차면 그 다음 욕구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이런 욕구라고 반면에 엘더퍼의 ERG 이론은 서로 쌍방 저차원 욕구와 고차원 욕구 사이에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고차원 욕구가 좌절되면 밑에 욕구로 내려간다. 이런 주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츠버그는 5단계 이론을 3단계 이론까지 ERG로 갔잖아요. 허츠버그는 2단계 요인, 즉 2요인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딱 5개까지 할 필요 없고 2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는 동기요인, 두 번째는 위생요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생요인 가지고 이게 하이지닉 해가지고 이거는 불만족을 느끼는 요인을 위생요인, 그리고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요인을 동기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머슬로우가 시초의 욕구 이론의 시초이기 때문에 머슬로우의 5단계설로 이야기를 하면 밑에 그림과 같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의 일부까지는 요건 위생 요인. 즉 이거는 만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런 욕구는 역시 동기요인, 자아실현 욕구다. 그래가지고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2개로 구분한 사람이 헐츠버그다. 그래서 위생요인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면 관리 감독, 상사와의 관계, 보수, 개인생활 뭐 이런 것들, 안전 이런 것 다 위생요인에 들어가고, 진짜 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는 불평불만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성취감, 또 인정받는 거,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허츠버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거의 뭐 한 단계로 딱 정리한 사람은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해서 실제 사람들이 일을 잘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로 따지자면 성취 동기다. 그래서 성취 동기를 잘 자극해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억지로 공부하라고 시켜봤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 방아쇠가 바로 성취 동기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성취 동기를 찾아서 그것을 자극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맥클리 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성취 욕구가 높을 때 그 사회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성취 동기가 높은 그 개인이 또 훌륭한 경영자로 성공하고,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취 동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이 스스로 설정한 그 욕구가 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클리 랜드는 성취 욕구하고 또 다르게 권력 욕구, 소속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지금 개론 시간이니까 어떤 뭐 권력 욕구, 소득 욕구는 대충 읽어보시고 성취 동기 또는 성취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동기 이론이 중요한 것은 여기 내용 우리가 배우는 동기부여 이론이 중요한 것은 결국 행정학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공익 실현에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랑 사귈 때 또는 이 마음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한치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절히 건드려 줄 때, 즉 동기부여를 잘 해야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론은 어떻게 또는 절차적인 관점에서 동기부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과정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블룸의 기대이론, VIE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포터와 롤러의 기대이론, EPRS 이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세 번째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룸의 기대이론, VIE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VI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과정은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가 나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이죠. 보상. 이 보상을 밸런스라고 해요. 밸런스. 내가 이 보상을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인데 너 열심히 일하면 승진시켜 줄게. 그럼 그 사람 열심히 일 안 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내가 원하는 거는 승진인데 열심히 일하면 너 돈 줄게. 그 사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상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희망하는. 그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줄게. 이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력이 성과가 되고 성과가 보상이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임금을 올려준다든가 승진 또는 인정해주는 이런 유의성 있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거티브한 유의성으로 따지면 갈등을 해소해 준다든가 직무 압력을 줄여준다든가 감독자가 책망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것들도 네거티브한 측면에서는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instrumentality라고 하는 요 수단성이라는 겁니다. 수단성. I의 instrument가 수단, 도구란 뜻이에요. instrumentality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보상이 주어질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단이에요. 수단. 최종적인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그 보상이 각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보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상을 줘야 되고 너 성과를 내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즉 성과가 오르면 승진이 되느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게 해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expectancy라고 해가지고 이거 expect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대감 또는 기대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내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민원 봉사를 하면 공익이 더 커질 거야. 이런 만족도가 높아질 거야. 이거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성과가 나타나고, 성과의 또 대가로 보상이 주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브룸의 기대 이론, VIE 모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터와 롤러의 동기 유발 모형은 EPRS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노력, effort라고 그래요. 노력을 하면 performance,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reward, 보상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S, satisfaction, 내가 만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EPR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욕구 이론은 욕구 충족을 해주면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동기부여는 네가 성과를 내면 이 사람 욕구 충족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과가 먼저 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할 때, 사람들을 관리할 때 먼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보다는 뭘 해야 돼요? 성과를 내라. 그러면 네 욕구를 충족시켜 줄게.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면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으면 욕구 충족,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욕구 충족 됐어요. 좋게. 그러면 다음에 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더 성과가 더 나고, 또 보상받고, 또 욕구 충족되고. 이거는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이 과정이 깨져버리면은 완전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도 안 난다든가, 성과는 냈는데 보상이 안 주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욕구 충족도 안 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동기부여도 안 된다. 이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PRS, 영어로도 여러분들이 effort, performance, reward, satisfaction,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터와 롤러의 동기 유발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인데, 요즘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공정이란 개념이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공공경제론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늘 강조를 하지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즉 기회가 균등한 게 공정한 것일까, 아니면 결과를 좀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공정할 것인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공정한 거다, 이런 정의를 했지만, 그것도 이제 완벽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 것이죠. 정의로서는 그게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 마음속에 공정함을 느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느낄 때 공정함을 느끼면 그때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공정함을 느끼지 않게 되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사관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승진시킬 때, 성과 평가할 때, 이럴 때 공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 과정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어요. 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도 나고, 성과를 올려서 나한테 보상해 줘서 고맙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 개인적 수준에서 EPRS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으로. 그런데 조직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고다이로 자기 혼자만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은 옆 사람을 봅니다.
나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나는 100의 성과를 내서 200의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100의 성과를 낸 옆에 사람이 200이 아니라 300을 받았어요. 나도 많이 받았죠. 근데 옆에 사람은 300을 받았어요. 내가 200 받고 나서 고맙다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사람 300 받은 걸 보니까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랑 똑같았는데 쟤는 300을 주고 나는 200밖에 안 줘. 기분이 좋아지다가 나빠지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같은 것은 같게 똑같은 성과가 난 사람한테는 똑같은 보상을 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 서로 다른 보상을 해주면 그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즉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그 공정이 뭔지에 대한 정의는 뚜렷하게 내릴 수 없지만 그러한 정의감이 있어요. 그게 무너질 때 억울함을 느껴요. 나는 불공정한 대우를 당했어. 나는 억울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동기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과 내면 보상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인풋 아웃풋을 머릿속에서 늘 우리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를 노력해서 얼마의 성과가 났는데 F와 R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옆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고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는 옆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보고 난 뒤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 관리하는데 불공정한 인사를 하면 굉장히 동기부여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같으면 동일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면 다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0의 성과를 내가지고 200을 받았는데 옆에는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50밖에 못했는데 똑같이 200을 받아요. 그러면 쟤는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성과도 없는데 더 많이 받아. 그때도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같으면 같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인풋 아웃 비율이 다르면 또 다른 보상, 그렇게 공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공정성, 억울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아까 이직률 같은 걸로 동기 상태를 좀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 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직률이 사기 또는 동기부여 측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 이렇게 내용 이론에는 5단계, 3단계, 2단계, 성취 동기까지 했고 4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 과정 이론에는 VIE, 브롬의 그리고 롤러 포터의 이론 그리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까지 3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사기의 저해 요인은 뭐냐 또는 효과적인 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인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8가지 한번 살펴보면 사기를 증진시키는 그런 측면, 즉 사기가 올라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즉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도자를 잘 따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지도자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면서 하는 거죠. 규정도 잘 지키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조직의 배양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직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조직의 안정과 조직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을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의 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이 능력이 사실은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구성원들을 잘 인사관리를 해서 사기를 올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규정도 잘 지키고 직장에 대해서 만족도도 높고 이런 것이죠. 반면에 이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민주적인, 그러니까 리더십이 민주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막 강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공직에 대한 신망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부패로 인한 불신, 부적절한 지시와 간섭, 부당한 업무 간섭, 또 부적절한 보수,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사기가 높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아니면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해서 좀 이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공직 만족도 조사해 보면 그리 높지는 않아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초기에는 막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한 1, 2년 일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만족하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신분 보장이 된다. 즉 정년이 61세까지 보장이 되고 공무원 일이 공익에 대한 봉사니까 좋다. 그리고 업무상 성취감을 느낄 때, 이런 때는 만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불만족 요인, 공무원이 돼서도 제일 불평불만하는 요인은 뭐냐? 낮은 보수가 낮아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도 구급 공무원 되면 연봉이 한 2,500대는데 실제 실수령액은 그중에서 한 30% 빼야 되거든. 그래서 한 달에 170,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호봉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고 뭐 수당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 부분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게 되고, 또 승진도 정체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인사가 불공정할 때, 이런 때 불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 교과서의 내용은 허츠버그의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의 사기를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사기 악량책 이렇게 했죠. 당연히 뭐 보수를 월급 올려주면 좋겠죠. 승진 빨리 시켜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좀 높이는 그런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살펴본 그 내용 이론의 대가인 머슬로우가 이야기하는 그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5단계로 욕구가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이것의 각각의 내용들을 잘 채워주면, 머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이것도 밑에서부터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생리적 욕구 채워주고, 안전 욕구 채워주고, 애정 욕구 채워주고, 존경 욕구 채워주고,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워줄 때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가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이론을 활용한다면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이것을 살펴봐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불평불만하는 불만족 요인을 채워주고 그 이상의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만족 요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도 채워주는 그런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뭐 좀 옛날 통계이긴 한데, 제한제도와 고충처리제도, 이것도 사기를 높이는 제도로서, 제한제도는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승진도 좀 빨리 시켜주는 제도가 제한제도고,
또 불평, 불만을 처리하는 제도로서는 고충이라고 하는 게 힘들어하는 것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하면, 그런 걸 잘하면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고충이 뭐가 되느냐, 근로조건 또는 인사관리, 그다음에 신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매년 공무원 조직에서 고충 처리를 받습니다. 소원 수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잘 개선해 줄 때 사기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 관리를 좀 이렇게 업시키려면 니네들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너네들 노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니네 의견을 좀 제시해. 그리고 보수 체계가 불합리한 거 있으면 그거 개선해 줄게. 그리고 인사행정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해줄게. 그리고 직무도 각자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 재설계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공무원 조직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핵심은 제가 기말고사 시험에 이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시험에 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요 내용을 대면 수업 시간에도 잘 들으시고 이것을 본인의 언어로 쓸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이 인사행정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도 살펴보시고 인터넷에서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에 나오는 내용 이론은 A, B, C, D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정 이론에 나오는 A, B, C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파악하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대면 수업할 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리면 6월 14일인가 보기로 했죠. 6월 14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아마 2문제나 3문제가 나갈 것입니다. 100% 오픈북으로 할 것이고 시간은 딱 1시간, 1시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지만 교과서라든가 노트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쓴 노트는 다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대신 남의 글을 베껴 쓰거나 그러면은 그걸 빵점 처리합니다. 제가 남의 글을 베껴 쓴 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의 생각을 쓰라고 제가 지문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부분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사례도 들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제 4주차 인사행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면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